실제로 현대인들은 배고픔과 공복을 제대로 느껴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이어트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잘못된 방식, 안 좋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이 소실되거나 또 몸이 망가지거나 이런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이제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한 번 실수는 그냥 실수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간헐적 단식은요, 그냥 이름 그대로 간헐적으로 안 먹는다는 뜻이겠죠.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먹는 시간 그리고 먹지 않는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빛에 대한 시계입니다. 햇빛이 뜨면요, 우리 몸은 활동을 하고 먹게 되고요, 해가 지면요, 우리 몸은 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요. 또 하나의 시계는 위장관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구나,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나는 쉬는구나, 이런 시계가 두 가지의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자야 되는데 깜깜해졌는데 야식을 먹고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이 시계가 어긋나는 거죠. 이 시계를 맞춰줘야 됩니다. 낮에는 깨어 있으면서 먹고 활동하자, 밤에는 먹지 말고 쉬면서 잠을 자자. 이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전기도 없고 이런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호롱불 켜다가 이제 일찍 주무셨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밥 문화 발달돼 있죠. 야식 문화 발달돼 있죠. 핸드폰만 켜면은 즉각 달려오는 배달 문화 발달돼 있죠. 얼마나 편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잡니다. 요즘 중년 여성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요, 불면증이 있다고 오셔서 밤에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면은 핸드폰 보다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청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면증을 유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 깨어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먹지 않는다, 낮에는 깨어서 먹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간헐적 단식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쉬는 시간에 우리의 췌장은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혈당은 안정화되고 인슐린도 같이 쉬게 되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걸 떨어뜨리려고. 나중에는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예요.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시면은, 원래 과식을 하시던 분들은 그 시간이 되면 막 배가 고프고 힘들겠죠. 상대적인 저혈당 증상을 느끼십니다. 오래 굶게 되면은 느끼는 증상들이 비슷한 증상들인데, 손 떨리고 허기가 심하게 지고 식은땀도 나고 간혹은 두통도 생기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단식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래서 저혈당까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지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이어트에는 여러 방법이 있죠.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로 돈이 안 듭니다.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먹고 이 시간 동안에 안 먹는다라고 딱 계획만 잘 세우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일찍 식사를 마치고 저녁부터는 공복을 지키시면 되고요. 저녁형 인간이라 그러면 아침에 공복을 지키시고 점심에 첫 끼를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몇 시간을 일하시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틀이 없이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일 일식도 간헐적 단식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일반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실 정도가 되는 다이어트가 급하신 분들 또는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요, 12대12 다이어트도 또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아침밥 먹고 저녁 7시까지 저녁밥 먹고 그 뒤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도 야식 먹고 중간중간에 계속 먹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들한테 시키는 것이 뭐냐면 12대12 간헐적 단식 먼저 시작하세요. 최고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실 때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게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여기에 성공하시면 14시간, 16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복 시간을 길게 만들고 식사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러면 14대10 다이어트를 저는 꼭 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14시간을 공복으로 지켰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공복 시간을 줄여야겠죠. 13시간이나 12시간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이 간헐적 단식을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훨씬 편하다, 훨씬 탐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고 훨씬 몸이 가벼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지키다 보면요, 실제로 본인의 식욕을 좀 알게 돼요. 그 식욕이라는 건 뭐냐면 배고프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고
느낌이었구나. 공복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배고픔과 공복을 제대로 느껴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먹고 수시로 먹을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게 뽀로록 소리가 나고 이게 지방이 타는 느낌이고 이게 공복의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제가 제일 강조를 하는 것은요, 간헐적 단식에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밤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식사를 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야간에 먹는 식사가 간헐적 단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점심부터 먹는 식사가 나의 간헐적 단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패턴이 다 다르죠. 그 시간에 맞춰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갑자기 10시간도 단식을 못 해보신 분들이 16대 8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16시간을 금식하신다고 막 뛰어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가는 16시간 끝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폭식으로 또 이제 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내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니까 10시간 정도 공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11시간 공복으로 늘리고 12시간 공복으로 늘리고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약간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갓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뭐 하나 먹었다고 나는 간헐적 단식 망했으니까 이제 나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한 번 실수는 그냥 실수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융통성, 탄력성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간헐적 단식 패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잘 성실하게 이행을 하신다면요, 중간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은 건강상의 이점, 다이어트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아침 시간을 굶었다, 그래서 아점이나 점심시간에 첫 끼 식사를 하신다 할 적에 그 첫 끼 식사를 정말 조심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쁜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 위주의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굶고 이제 아침에 공복을 깨트리는 이 첫 끼 식사 때 단맛 나는 액상 과당을 드셨다든지 크림빵을 먹었다든지 바삭한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결국 리듬을 찾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 야식 문화, 밥 문화, 시켜먹는 배달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진 우리 현대인들의 식사의 리듬을 다시 찾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낮에는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밤에는 먹는 것을 쉬고 먹는 것을 멈추고 쉬고 잠을 자자, 이런 리듬을 잘 지키자는 것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낮에는 굶고 밤에는 드시는 분도 계신데, 밤에는 해가 지면 우리 몸은 모드가 바뀝니다. 에너지를 저축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 먹는 것을 멈추고 쉬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올빼미형 인간인가 종달새형 인간인가. 종달새형 인간이면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움직이다가 저녁에 일찍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잠을 잔다.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식사 허용 시간이 아침으로 땡겨지겠죠. 그리고 야간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은 저녁에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 깨어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저녁을 좀 늦게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저녁을 늦게 드시고 늦게 드신다는 게 드신 다음에 3-4시간은 이제 공복으로 지내다가 주무시겠지만 주무시고 나서 아침을 굶고 나가시는 이런 패턴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단백질을 잘 먹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나의 생활 패턴은 어떤가, 나는 밤에 잘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공복 시간을 지키는, 내 공복 시간은 언제가 돼야 되고 내가 식사를 허용되는 시간은 언제가 돼야 되는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도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의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도 양질의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시려면 운동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걷기부터 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도 같이 병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허용된 시간에 막 먹어도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니까 낮술을 먹어, 그리고 낮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 계시고, 정말 정제 탄수화물 당 중독인데 요거를 하면서 그 시간에 먹어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아무 때나 막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악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올바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다이어트는요, 우리에게 필수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방식, 너무나 안 좋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이 소실되거나 몸이 망가지거나 질병을 앓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시고 오늘 이 지식인사이드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우리가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나의 몸으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